정치가 아닙니다. 그 2년 넘은 공백 기간에 태극기 국민들 보수 우파들하고 소통을 하실 대안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다가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립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시스 정연 기자입니다. 지금 당 중앙선관위에서 회의 중이긴 한데요. 이미 출마 자격을 두고 당선에서 논란이 좀 나왔어가지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에서 합리적이고 바른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이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허 기자님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아니에요? 저 뒤에 하십시오. 네, 저 경향신문 헌설 기자입니다. 아까 출마 선언문에서 확고한 원칙이 외연합대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친박 프레임이나 탄핵 프레임이 있다 황 총리님께 그런 비판들을 재비판하신 걸로 들리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그 원칙을 확고히 하는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한국당 내 판단을 정립하는 문제도 있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야 될 가치는 헌법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헌법 가치를 확고히 지켜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확고하게 원칙을 지킨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은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함과 소속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BS 이정주 기자인데요. 총회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과거에 최순실 씨랑 2012년 박근혜 캠프 당시 구성 당시에 황교 총리님이 녹취록에서 이제 이름이 나왔거든요. 혹시 최순실 씨랑 그 전에 알았는지 그리고 녹취록이 녹취록 그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 캠프 얘기는 제가 전혀 관여된 것이 없어요. 네, 다음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와주십시오. 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오늘 회견문 보면 총리님께서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 보수우파 대통합, 빅텐트론 제기하셨는데요.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른미래당 쪽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도 포용하실 수 있는 입장이신 건지, 그리고 만약 있으시다면 그 보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국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가치를 존중해서 나라를 일으켰고 오늘의 부강을 이끌어온 분들입니다. 이 헌법 가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문화일보 송원입니다. 태극기 무대에서는 탄핵 실적에 대한 입장 정리가 없으면은 보수 통합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동안 정말 우리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르도록 헌신하고 봉사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얘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
역시 길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곽우진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누르고 1, 2위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소회하고 앞으로 혹시 당권 넘어서 대권까지 또 생각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치적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오늘 그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이셨던 분들이 그 황교안 전 총리님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오늘 좀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말 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자유우파 쪽을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통합 진보당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따라서 헌법이 배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한 이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통진당의 위헌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분의 재판관 중에 8명이 위헌 판단을 해서 배산이 된 정당입니다. 저는 법에 따라서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이런 정당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의 배산 심판 선고를 믿고 헌법 재판소에서 그것을 다 인용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죠! 맞습니다. 아파트 라이프 뉴스 소방뉴스의 편집인 김원현이라고 합니다. 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국민만 바라보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를 지난 21일 날 방문하셨습니다. 대구의 핵심 당원이자 전국조직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단체장을 12개 이상 맡고 있으면서 개인 사조직화한 영향력 있는 지역 유력 인사가 대표 통장, 사명 계좌를 이용한 탈세, 부당해고, 임금 체불, 혼외자식, 미투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각종 단체 회원 명부 수집해서 동의 없이 불법 유출해서 한국당에 전달하는 등 부정부패와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거기서 임플란트 하셨다고 병원장이 수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뭘 했다고요? 임플란트 했다고 기사는 집에 가 읽어라! 하셨습니다. 그 부도덕한 부분, 부당한 부분을 지금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몰라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에 영향력 있는 유력 핵심 당원이 이렇듯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대구 지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인정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죠. 저 질문 막으세요. 적폐청산을 질문 안 해요. 새롭게 꺼내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대구 지역의 유력 인사의 도움을 받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저 질문 안 해요. 저는 임플란트를 하나 했습니다. 네가 진짜 했나? 서울에서 했습니다. 대구에 산바가 없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허위기사 유포제 저거 잡아라. 잡아 넣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장세희 기자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이제 사면 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적폐는 어디다 대고 적폐야? 지금이 적폐지.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여망들을 종합해서 기회가 되면 판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좌측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먼저 앞서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손석희, 손혜원이랑 가서 김근혜. 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문에 이제 보면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나아갈 수 없다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지금 지지도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제재로 강한 압박을 해서 아사를 시키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요. 이제 총리님께서는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야 지금 정부와 차별성 있고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북 정책에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협력 두 가지 방법이 병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은 상황에 맞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해야 할 때 대화 협력하면 대북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또 대화하고 협력해야 될 때 제재하겠다고 하면 진정한 대화와 협력과 평화가 또 더 요원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북한이 많은 대화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핵 개발과 또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지금 상황은 제재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와 소련까지, 중국까지도 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 상황에 맞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아 기자님. 법정신문 강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최순실의 트윗 PC에서 JTBC 기자가 트윗 PC를 조작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직 검사가 검찰에 있는 동안에 조작을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그런 처리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윤아 기자님 뭐 질문 있으세요? 축적병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당대표가 되시면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 모르겠는데, 좀 공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잡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지금 어디 좀 뭐 상황에 제가 들어서 막상 보니까 전화기가 좀 본인이 어느 계파에 속했다고 말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계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계파 정치를 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바뀌어졌고 바뀌려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큽니다. 이 민생의 어려움, 안보의 불안, 정말 경제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 정부의 이런 폭정, 잘못된 정책들을 막아내는 여기에 전념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그런 논란들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시험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천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출마 선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특별한 전주님께서 여기 앞에 지지자분들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기자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네.